자, 그래서 트렌드 모니터 기능도 같이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좀 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AD 변환 모듈을 사용했던 프로그램에서 그 AD 변환 모듈하고 관계된 내용은 다 지우고요. 지금 지웠죠. 없습니다. 실제 PLC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대신에 그게 있습니다. PLC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PLC 안에 PID 기능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집에서 PLC가 없어서 테스트를 못해서 여기 와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PLC하고 연결해놓고 하시면 되겠고, PLC에 이제 확장 모듈이 연결이 안 돼 있는 PLC 같은 경우는 모듈을 삭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모듈을 썼다가 모듈을 삭제하면 모듈 불일치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떠요. 모듈 불일치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 뜨는데, 이제 모듈을 IO 파라미터에서 삭제하시고 적용을 눌러주셔야 되는데, 이 적용은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PLC하고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을 해야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모듈 브리치라는 메시지가 뜨면 일단 얘기하시면 제가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그렇다 치고, 자, 프로그램에서는 그 기존의 AD 변환 모듈하고 관계된 내용은 다 지웠어요. 지우고 프로그램 지금 이렇게 짰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을 그럼 제가 이 파일을 올려드릴까요? 그게 여러분들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파일을 그럼 저장을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접속을 끊고 얘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게 PID가 여기 있죠. 자, 여기 있는데 일단은 작화는 무시하셔도 되니까 이걸 다시 압축을 해서 드릴게요. 출결이요? 잠깐만. 자,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M1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동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M10이 ON이 되면 얘네들이 동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10이 ON이 되면 동작한다. 그리고 지금 K123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K123하나는 MV는 이제 출력값이에요. PID에서 출력되는 값. 그게 밑에 여기 있어요. 이게 M100에다가 연결시켜 놨습니다. 출력값. 이게 그 출력하는 값, 즉 PLC에서 출력하는 값을 PID에서 출력하는 값을 D100으로 받은 거예요. D100으로 받아서 출력하는 값을 이제 밑에 보시면은 출력할 값 D100이 이제 출력하는 값이잖아요. 출력하는 값이 지금 D2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력값, 현재값이에요. 현재값 D200이 현재값인데 현재값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현재값이 0이었을 때를 얘기를 한다면 PID를 실행을 시키면 목표값을 주게 되면 목표값을 맞추기 위해서 출력값 MV 값을 이제 PID에서 출력을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MV 값이 현재값보다 크겠죠. 크게 되면 증가를 시켜라. 현재값을 증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0이었을 때 이 값이 큰 값이 들어오니까 0이 계속 증가하겠죠. 증가하다가 이제 출력값보다 그 현재값이 출력값하고 같아지거나 그러면 더 이상 증가를 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현재값을 만약에 낮췄어요. 낮추게 되면 이제 그 MV 값이 낮아지겠죠. 낮아지면 현재값하고 MV 값하고 차가 발생하죠. 차가 발생하면 감소시켜라. 현재값을 감소시키면 얘가 결과적으로는 내 목표값에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추가한 거예요. 이 두 개를 추가한 거고 이때 이제 약간의 시간 텀이 발생하는 것은 이게 INC가 지금 한 스캔 동안 한 번만 동작하는 거거든요. 한 스캔 동안 숫자를 가감산하다 보니까 바로 급하게 우리가 무브처럼 값을 증가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서히 값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그 반응이 빠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펄스 신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족하더라도 그 펄스가 얘는 매 스캔이니까 한 0.4ms 정도 아주 빠른 속도인데 그거를 뭐 10ms 주기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0ms 타이머를 플래그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간 드문드문 천천히 값이 바뀌니까 우리가 확인할 때 그 변화되는 톡을 조금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추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은 어제 했던 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만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해서 내가 목표값을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목표값을 변경하게 되면 이 목표값에 추정해서 MV 즉 D100이 나오고 그 D100의 값에 의해서 D200이 이 목표값을 추종하게 된다. 목표값을 따라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보시고요. 자, 그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온라인에서 접속하겠습니다. 자, 접속을 했고요. 그리고 모니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까 넣었던 비례 상수값 지금 2라고 되어 있네요. 비례 상수값이 지금 2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2가 맞는지 이게 자릿수로 표시하다 보니까 20인가? 이게 20인지 잘 모르겠네. 일단 20이라고 넣어볼게요. 20이었네요. 아니, 맞나? 이게 지금 20인데 20인 것 같아요. 그 다음 00. 나머지 적분하고 미분은 00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변화량을 좀 줘야 목표치를 좀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량을 10으로 줬습니다. 제한을. 그리고 그 연산 주기는 이제 100을 줬는데 100이니까 10ms죠. 0.1ms 단위니까. 그리고 이제 목표값을 2000을 줬는데요. 목표값을 제가 한번 변경을 시켜 보겠습니다. 목표값을 1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목표값을 1000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MV 값이 이제 수정이 돼요. MV 값이 수정이 되면서 값을 감소시키는 거죠. MV 값이 낮아지니까 목표 값이 이제 낮아지면서 지금 MV 값이 940, 950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값의 현재 값에 대해서 약간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제가 2000을 줘보겠습니다. 2000을 주게 되면 이제 목표 값이 2000이니까 MV 값이 그 2000이라고 하는 값을 맞추기 위해서 큰 값으로 이제 값이 내보내지죠. 그러면 그 값을 맞추기 위해서 현재 값도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내가 목표 값만 주면 그 현재 값이 거기 추정해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모니터에서 보시면은 트렌드 모니터라고 있어요. 트렌드 모니터. 그죠? 트렌드 모니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아니고, 그, 비트도 보이고, 아마 XY 그래프도 보이고,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는 어제 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네. 어제 했던 것이 지금 남아있어서 그러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PWM 출력도 해서, 이 펄스도 같이 볼 건데요. 비트 형태도 볼 건데, 일단은 이제 지금은 트렌드 얘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 그래프 끄고, 그 다음에, XY 그래프 끄고, 그 트렌드만, 이 트렌드 그래프만 화면에 보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지금 Y축 자동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동 맞춤을 끌게요. 꺼서 0에서 4000까지 0에서 4000까지로 지금 Y축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0에서 1000인가로 나올 건데요. 그건 어디서 하냐면 여기 그 그래프 설정에 보시면은 이 값 여기가 이 값이 지금 제가 4000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도 여기를 바꿔주시면 (0에서 4000)
이게 이제 이 값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트렌드 모니터에 보시면은 제가 D402라고 해놨는데 지금 100, 200, 400 걔네들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D100이라고 하겠고요. 왜 안 바뀌지? 뭐야? D100 으로 바꿔야 되는데 값이 안 들어가네? 원래 안 들어가나? 일단은 여기서 확인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트렌드 설정이 있어요. 설정에서 제가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트렌드 설정. 아까는 그래프 설정이었었잖아요. 그래프 설정에서 이건데 이거는 아까 트렌드 설정에서 값을 넣어놨는데 여기서는 변경이 안 되네요. 여기서는 변경 안 되고요. 여기서는 4천 값만, 이 4천이라는 값만 여러분들이 변경해 주시고 트렌드 설정에 보시면은 워드 값을 이제 디바이스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트렌드 그래프에서 값을 100, 200, 400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D100, D200, D400 이렇게 해서 이제 3개의 값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확대를 해볼까요? 100, 200, 400 출력할 데이터, 현재값, 목표값 이렇게 해서 내가 목표값을 바꾸면은 이제 현재값과 이 출력할 데이터 값의 변화 상태를 그래프로 보면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최대 표시 샘플, 그다음 최대 유지 샘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모니터링 주기가 1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면 한 20인가 뭐 값이 있을 거예요. 최대로 낮춰주시면 최대로 주기를 작게 한다는 얘기죠. 주기를 작게 하시면은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 샘플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얘도 약간씩 조절해 주시면서 이게 지금 시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게 값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값을 표시하는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작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프를 좀 실시간으로 부드럽게 보려면 좀 작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되셨으면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뭔가가 생겼는데요. 색깔이 지금 뭐지? 목표값의 색깔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출력 데이터 값하고 뭐가 같이 가네요. 지금 100하고 200이 같이 가는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값을 바꿔보겠습니다. 값을 1000으로 바꿔볼게요. 자, 값을 1000으로 바꾸니까 뭐가 바뀌었긴 바뀌었는데요. 목표값이 같이 따라가니까 거의 겹쳐서 보이네요. 겹쳐서 보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는데 색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설정에서 여기가 아니고
그래프 설정에서 이 색깔이 지금 녹색,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노란색으로 바꾸면은 괜찮나? 색깔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서 잘 구분이 안 되네요. 그러면 다시 3000으로 바꿔볼까요? 3000. 자, 이제 목표값이 노란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값이 초록 색깔, 그 다음에 출력할 데이터 값이 빨간 색깔인데, 거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력할 데이터 값하고 현재 값하고 지금 같이 가는 통에, 좀 차이를 모르겠네요. 일단은, 지금 값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재 값하고 출력 값. 얘를 1500으로 하게 되면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그죠? 자, 이때 이제 비례되어 상수 값이 있고, 그 다음 변화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조금씩 한번 바꿔 보시면서, 상태를 좀 보시면은, 이제 이 그 비례되어 상수를 제가 2로 한번 해볼까요? 2로 하니까 떨어졌네요. 이게 그 목표값하고 1500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변화 루트, 현재값 변화량을 일단 한번 값을 약간씩 바꿔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일단 0을 놓을까요? 0을 놓은 상태고, 약간 이제 출렁거리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 값을 좀 더 키워서 약간씩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한 상태에서 빨간 색깔이 출력 데이터 값이고 요동을 치네요. 2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00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빨간 색깔은 이제 출력되는 값, 그리고 초록 색깔은 현재 값인데, 이제 그 MV가 약간 요동치다가 MV하고 현재 값하고 일치해지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얘가 그 근접한 정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를 한 10 정도로 키워서 다시 보면 이제 거의 일치해지는 걸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빨간 색깔이 그 MV 값이고, 초록 색깔이 현재 값, 그리고 목표 값은 노란 색깔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이지는 않네요. MV 값이 이제 그 계속해서 바뀌면서 보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지? 뭐 이렇게. 어떻게 이거 저희가 이용이 안 되는 어떤 얘기하고 이래죠. 또 민지랑 혼자로 한번 슉 이게 얼마나 20만큼 찍히는 거는 진짜 많이 나오겠지. 맞아요. 지금 인데도 한 설정을 뭘 내가
제한을 가지고 방파량 제한이 원래 K 어떤 원의 그거를 줄이는 하나의 줄이는 이만큼 근데 그거는 기대값은 시간은 아니죠. 시간은 따로 없죠. 아니 그러니까 수강생분의 학생들이 폭이 줄다는 중인 설명하다가 포기해서 나도 까먹었어. 설명 엄청 했어요. 조금 빨리 나는 어떻게 나왔어? 구체적인 내용 중에 현재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60을 이거구나. 60도 조금. MV는 피고 있으면 MV 자, 10분간 시작하겠습니다. TV
네. PV 변화가 제한하는 게 K224잖아요. K K224가 PV 자체의 변화량을 제한하는 거죠. PV가 맥스 변화량 제한하는 게 이거지 K224. 네. 네네. 제가 이해한 걸로는 PV 자체에다가 주제 설정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아, 변화량에 제한을 둔다는 얘기는 네네. 그 10까지만 변화량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10으로 넣었거든요. 네. 10으로 넣으면 여기를 이제 10으로 넣으면 네. 그 10 이상은 그 연산할 때 변화를 주지 않겠다. 10 이상은 아예 제한을 두는 네, 제한을 두는 겁니다. 최대값, 변화의 최대값을 제한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배경화면을 바꿀까? 배경화면을 자연색으로 하면은 확실히 더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값 제한이랑 최고값 제한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변화량 제한이라는 명령어는 좀 다른 의미인가요? 변화량은 이제 우리가 어떤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수정하잖아요. 네. 아니면 목표값을 수정하잖아요. 네. 목표값이 수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MV 값하고 MV 값이 변화가 발생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현재 값이 변화가 발생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MV 값하고 현재 값의 변화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 지금 MV 값의 제한을 20을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상에 보시면은 내가 목표값을 지금 주기적으로 1000으로 했다가 2000으로 했다가 바뀌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목표값이 바뀌면은 MV 값이 갑자기 바뀌죠. 그럼 갑자기 튀는 거를 약간 방지해주는. 네네, 많이 튀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MV 값의 제한을 이제 더 주게 되면 이게 튀는 게 더 줄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거 있죠. 이게 MV 값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제한값 아까 말씀하신 거에 네. 그 숫자가 1이면은 그 값에 뭐 10% 이렇게 제한하는데 이런 것들은 결정되는 1이에요. 1. 최대 변화가 1. 아 규정되어 있진 않아. 1이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라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최대값을 바꾸게 되면 여기 그 출력되는 값이 바뀌잖아요. 근데 이 출력되는 값이 MV 값이거든요. MV 값의 변화의 최대값. 그러니까 한 번 연산할 때 20 이상은 증가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 변화 양이 네. 20을 넘기지 않겠다. 네. 네. 갑자기 막 1000, 2000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령 지금 이 2000이잖아요. 2000이다 1000으로 바뀔 거거든요. 1000으로 바뀌면은 오차가 1000이니까 1000에 대해서 비례상수 40을 곱해가지고 그게 4만이라는 값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갑작스레 큰 값이 들어가지 않고 그 값을 제한을 준 거예요. 현재 값도 변화된 것도 제한을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약간 이게 튀어나온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값들을 좀 크게 줘봤거든요. 이게 내가 목표값을 바꾸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MV 값이 지금 갑작스럽게 줄어들고 갑작스럽게 크게 가는 걸 볼 수 있죠. 얘가 만약 갑자기 큰다는 얘기는 빠르게 그 목표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빨리 추정하기 위해서 빠르게 추정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급하게 기울기를 주면 빠르게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에 오버슈트 같은 게 커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장비에 따라서 이게 커져버리면 안 되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줄이려면은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이제 오버슈트가 발생하는 걸 줄이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느 값을 수정을 해야 얘네들이 줄어드는지 이 값들을 약간씩 수정을 해서 줄어드는 형태로 바꿔보는 거죠. 그래프를. 지금은 일부러 내가 이렇게 튀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1000, 2000, 2000이 바뀌게 해놨어요. 그래야 이제 그래프 변화되는 상태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 F95인가 20초 주기로 어느 구간 바꾸는 게 있어요. 플래그. 그 플래그가 ON이 됐을 때는 D400에다가 1000을 넣고, 오프가 됐을 때는 2000을 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강제적으로 안 바꿔도 주기적으로 지가 바뀌니까 바뀌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MV가 바뀌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수정하는 작업을 이제 이 비례 제어 상수를 수정함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하면서도 오버슈트가 적게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빠르게 반응하면서도 오버슈트가 적게. 그리고 목표값에 추정을 하게. 지금은 목표값의 편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근데 여기다가 적분 제어 상수를 값을 넣게 되면 이게 정확하게 일치돼요. 지금 이 그래프는 비례 제어 상수만 가지고 값을 넣어서 그래프를 표현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적분 제어 상수를 값을 넣게 되면 목표치가 수렴한다, 목표값이 수렴한다라고 하는 거. 저게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비례 제어 상수, 그다음 적분 제어 상수, 그다음에 적분 제어 상수에서 오버슈트가 이제 크게 발생하는 것을 그 미분 제어 상수를 넣게 되면 오버슈트가 좀 줄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미분 제어 상수를 넣었을 때 변화된 현상이다. 이게 그걸 하나씩 그래프를 보면서 그냥 수치 보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래프로 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이건 이제 배경을 하얀 색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드 색깔도 그냥 하얀 색깔로 바꿨어요. 이 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는 건 제가 못 찾겠어요. 어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보이네요.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방금 제가 얘기했죠. 플래그 20초 주기 플래그를 찾아서 주기를 찾아서 여기 D400에다가 1000을 넣었다가 2000을 넣었다가 아니면 뭐 3000을 넣으면은 좀 더 3000을 넣어도 위로 올라가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0에서 4000이라고 하는 제한을 뒀잖아요. 0에서 8000으로 제한을 둔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5000, 6000을 넣어도 상관이 없죠. 지금은 이제 값을 넣을 때 우리가 0에서 4000이라고 해놨기 제한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4000 이상은 들어가지가 않는데 이제 그 제한값을 4000이 아니라 뭐 8000 또는 뭐 16000 이렇게 넣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 그래프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위아래 높이 차이를 활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값을 넣으면서 실은 하는 게 뭐라고? F9, F94 한번 놓을까요? 엔터 한번 쳐보세요. 몇 초 주기요? 2초 주기죠? 다시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이제 20초 주기라고 할 겁니다. 그림은 지금 이거하고 좀 이미지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차이는 있는데 그 뾰족하다는데 얘는 좀 부드럽게 되어 있잖아요. 부드럽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기에 어떤 이제 신호가 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부드럽지 못하지만 그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오버슈트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바로 이제 안정을 찾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근데 얘는 조금 이제 오버슈트를 반복하면서 안정을 찾았어요. 이게 이제 조금 차이는 있을 줄 모르지만 지금 얘처럼 오버슈트가 이렇게 발생을 한 거를 볼 수 있죠. 목표값이 얘가 이제 목표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얘는 이제 바로 이제 목표를 찾는데 이게 주기를 짧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값들을 바꿔서 짧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금 우리는 이제 그 MV 최대값하고 PV 최대값 제한치를 줬어요. 제한치를 줘서 어느 정도 튀는 것들을 잡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목표치에 거의 이제 안정된 값을 유지하는데 편차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근데 이 편차를 잡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그 비례상수값을 크게 주면 편차가 좀 잡히긴 하는데 비례상수값을 크게 주면 아마 얘가 더 튈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MV 그 제한치를 걸어놔서 얘가 튀지는 않고 있으면서 이제 편차값을 약간 줄일 수는 있는데 이 상태에서 비례제어 상수를 더 키우지 않고 이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단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비례제어 상수를 크게 줬을 때와 작게 줬을 때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제어 상수를 작게 줬을 때 작게 주게 되면 그래프가 편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커지고 그 대신에 편차는 커지지만 오버슈트는 준다는 얘기죠. 오버슈트는 줄고 편차는 좀 커지지만 오버슈트는 작게 할 수 있다. 자, 한번 그거 해볼까요? 이게 이대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그 값을 크게 줬을 때와 작게 했을 때 오버슈트가 주는지 그걸 한번 보시고 오버슈트는 줄지만 편차는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값을 지금 제가 40을 넣은 것 같은데요. 얘를 2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20으로 바꿨어요. 20으로 바꾸고 한번 오버슈트 상태를 보면 아까보다 오버슈트가 상당히 준 걸 볼 수 있죠. 이 오버슈트가 줄었죠. 그러니까 오버슈트 값이 이제 그 상수값, 이 비례제의 상수값을 크게 주면 오버슈트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편차가 커졌어요. 그러면 오버슈트 값을 이게 상수값을 지금 20인데 10으로 줄여볼게요. 자, 10으로 줄였습니다. 10으로 줄이면은 이제 편차값이 커졌죠. 편차값이 커진 대신에 오버슈트 값은 이제 감소하는 이제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죠. 위로 올라가는 거. 약간 줄은 걸 볼 수 있죠. 오버슈트가 아까보다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편차가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비례제어 상수값을 작게 주면 그만큼 이제 그 MV 값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그 오버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어진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그 대신에 이제 편차값, 목표값에 근접한 이제 잔류 편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확인을 해 본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지금 그 여기에다가 약간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단순하니까 지연시키기 위해서 그 플래그에서 보시면은 100ms인가 20ms 아주 짧은 그 펄스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F3을 눌러서 F902 일단 펄스에 관계된 건데 20ms라고 하는 펄스가 있어요. 여기 플래그 중에 가장 짧은 펄스거든요. 얘를 중간에 넣을게요. 얘를 넣음으로 해서 기본 이제 얘가 스캔 타임은 현재 스캔 타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캔 타임을 보는 이유는 그 스캔 타임 PLC 정보에 보시면은 여기에 스캔 타임이 있는데요. 스캔 타임이 0.2초, 0.3ms예요. 0.3ms인데 현재 여기에다가 넣은 거는 20ms거든요. 이 20ms마다 한 번씩 값을 증가 감소를 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는 뭐 1ms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의 20배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반응 속도가 느리게 반응하는 거지.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MV가 그만큼 값을 많이 출력하겠죠. 왜냐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그만큼 MV 값이 좀 커집니다. 진폭이.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 이거요? 이거는 온라인에서 진단 PLC 정보. PLC 정보에서 스캔 타임 성능에 보시면 현재 스캔 타임이 0.2ms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0.2ms 주기로 얘가 숫자가 올라갔었거든요, 아까는. 근데 지금은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를 20ms 주기로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느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래프 형태가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요동치는 것들이 좀 현재 값이라고 해야 될까요? 현재 값과 목표 값의 그 편차가 좀 발생을 했죠. 바로 따라오지 않고. 그래도 바로 따라가긴 하네요. 네. 조금 더 딜레이를 주면은 좀 늦게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현재 값이 MV 값이 바뀐다고 해서 현재 값이 바로 따라가진 않아요. 실제 장비들이. 우리가 모터를 여러분들이 회전을 시킨다고 했을 때 모터는 가감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터를 뭐 1800으로 돌다가 갑자기 1000으로 돌아라 이렇게 하면 갑자기 1000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1000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현재 값에 어떤 변화되는 그거를 약간 지연을 시켜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MV 값에 제가 변화를 그 20으로 제한을 뒀거든요. 근데 얘를 조금 제한값을 한 0으로 한번 해볼까요? 0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자, MV 값 제한값을 풀었어요. 푸니까 최대치로 떨어지네요. 0 이하로 못 떨어지니까 한번 최대값 얼마나 떨어지나 보겠습니다. 오, 이게 너무 크네요. 그죠? 그러면은 비례제어 상수값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비례제어 상수값을 좀 줄여서 줄였는데 너무 줄이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커졌네요. 편차가 너무 커졌고 얘를 약간 키워서 한 10 정도? 10 정도를 키우니까 떨림이 계속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네요. 오버슈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일단은 MV 변화량의 제한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10으로 줬습니다. MV 변화를 10으로 주니까 일단 10으로 주고 비례제어 상수도 좀 키워서 거의 떨림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가 됐네요. 일단은 그러면 MV 값을 약간 키워서 아까 오버슈트가 약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 반응을 빨리 한다는 얘기죠. 오버슈트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다음 편차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편차값을 좀 줄이기 위해서 비례상수값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비례상수값을 키우니까 오버슈트는 발생하지만 편차값은 좀 줄었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목표를 수렴하지를 못하네요. 안정되게 좀 약간 떠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안정이 된 것 같긴 하고요. 좀 시간이 지나야 안정을 찾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그 비례 적분 상수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목표치에 지금 근접하지 않다 보니까 적분 제어 상수값을 약간 한 1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적분 제어 상수를 1로 하니까 거의 목표치에 거의 일치하네요. 그죠? 목표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적분 제어 상수 값을 넣어서 목표치하고 거의 일치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이제 PI 제어를 했을 때 빨간 색깔이죠. PI 제어를 하니까 목표값에 근접하게 값이 일치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적분, 기존에 어떤 편차값들을 이제 적분해서 아무튼 이렇게 일치하겠다. 그래서 적분 시간을 좀 키우면 오버슈트가 그만큼 감소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제는 비례 제어 상수는 건들지 말고 적분 제어 상수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오버슈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버슈트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비례 적분 제어 상수에다가 한번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라고 집어넣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를 집어넣었어요. 약간 1이었었고 지금 2를 넣었는데 오버슈트가 좀 줄었나 보겠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별 차이가 없네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씩 줄여가면서 보시면은 자, 지금 저는 이제 비례 제어 상수는 20을 줬고요. 그리고 적분 제어 상수도 20을 줬고 현재가 변화는 이제 10을 줬는데 현재가 변화는 그냥 0으로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변화는 0으로 줬고 0으로 주니까 오버슈트가 없어져 버렸네요. 현재 값의 변화를 제한을 둔 거죠. 다음 MV 제한을 지금 15로 해놓은 상태인데 MV 제한을 20으로 좀 키워보겠습니다. 출력값의 제한값을 좀 키웠는데 키워도 오버슈트 상태에서는 별 지장이 없네. 적분 제어가 좀 값이 커서 그런 건지 오버슈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네요. 현재 값의 변화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그 다음에 현재 값이 바로바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뭐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버슈트도 안 돼 있고 상태 변화도 바로바로 이제 기울기도 현재 값이 바로 따라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오버슈트가 거의 없어지긴 없어졌는데 적분 상수값을 좀 조절을 해볼까요? 10도. 근데 계속 떠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값을 좀 줄일까?
데포시트가 많이 잡히긴 했는데 MV 제한값을 0으로 해볼까요? 뭐야? MV 제한값을 이렇게 하니까 뭐 계속 떠네. 적분제어 상수 일단은 0. 비례제어 상수 값도 좀 줄일까? 줄이고 얘를 줄이니까 목표값에 수렴을 못하네요. 얘를 5로 하고 MV는 이제 MV 즉 출력값이 이제 급하게 바뀌는데 현재 값이 지금 못 따라주니까 약간 이제 MV 값이 좀 크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일단 MV 값에 약간 제한값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 정도. MV 값, 즉 출력 값에 제한을 좀 줘서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는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력값 제한을 두니까 갑자기 줄었네요. 얘는 50 정도. 출력값이 급하게 바뀌고 있고 현재 값의 변화 제한을 좀 줄까? MV 값을 좀 더 제한을 줘서 이렇게 하면 목표값을 못 따라가네요. 이 값을 크게 주고 비례제어 상수값을 좀 크게 줬고요. 그리고 적분제어 값을 지금 현재 값 MV 값이 상현재 값의 변화를 좀 줄이고 일단은 이제 기울기가 많이 좀 커졌네요. 기울기가 작아졌다고 해야 될까요? 바로 그 값에 따라가지를 못하네. MV 값을 좀 작게 주니까 MV 값을 이제 제한치를 이제 풀면은 바로 근접해서 좀 어느 정도 바로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좀 급해지고 진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현재 값의 제한, 현재 값을 제한한다. 현재 값을 제한을 두면은 일단은 안 될 것 같고, 현재 값은 이제 기기에서 들어오는 센서 값이죠. 센서 값의 변화, 이게 제한은 일단은 끄고, MV 값을 가지고 약간씩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MV 값이 좀 크기 때문에 바로 그 값에 수렴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진동이 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MV 값을 약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값을 좀 크게 줘서 적분값을 좀 크게 주고 있습니다. 적분값을 크게 준다면 이제 시간이 좀 딜레이 된다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별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하네요. 20에 20인데 비례 제어 얘를 50으로 바꾸고 출력 데이터 현재 값 지금 이제 MV 값이 바뀌고 현재 값이 그걸 이제 추정해서 따라가는데 지금 약간 이제 급하게는 기울기는 많이 좀 이제 크게 잡았습니다. 값에 근접하게. 근데 계속해서 지금 떨림이 많이 발생을 해서 떨림을 제한을 두려면 MV 값을 제한을 둬야 되는데 MV 값에 제한을 두면 기울기가 조금 좀 변화가 생기지 않나. 뭐 비슷하게 뭐 이 정도로 하시면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제 데드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드밴드는 지금은 이제 계속 그 MV가 약간씩 바뀌고 있는 형태인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들어오면 일치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데드밴드죠. 그래서 데드밴드 값을 조금 줘볼까요? 한 1 정도 줘볼까요? 데드밴드 값을 주면은 이제 약간의 변화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가? 데드밴드를 약간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를 한 5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떨림 같은 것들은 일치한다라고 보겠다. 이게 목표값이 지금 2000인데 2000에서 2005 또는 뭐 1995 그 사이를 같다라고 보는 거죠.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값을 이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정도로 하면은 약간 3000에서 1000, 3000에서 100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3000이라는 값으로 바꿔서 이제 값의 변화를 좀 이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을 좀 빨리 쫓아가는 것 같아요. 출력 데이터, 즉 빨간 색깔은 지금 이제 MV 값이니까 빨간 색깔은 말고 초록 색깔만 봤을 때 초록 색깔은 거의 목표 값에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일단 현재 값은 이제 그 현재값 제한은 이제 두지 않은 거고 현재 값의 변화율을 제한을 안 두면 제한을 두면 MV 값도 약간의 이제 그 반응하는 게 좀 줄어들긴 하겠습니다. 얘를 약간 줄까? 한 20 정도? 현재값 제한을 뒀어요. 제한을 두니까 거의 뭐 값이 거의 변화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울기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기울기를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MV 값의 변화를 좀 크게 주면은 될 것 같은데 50. MV 값의 변화를 크게 줬는데 현재 값이 따라오지는 못하네요. 더 이상은
기울기가 우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MV 값은 20 정도로 내려주고, 거의 이제 MV하고 그 현재 값하고 같은 기울기로 매칭이 되는 거 볼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적분 제어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적분 제어를 해서 약간의 그 오버슈트 값을 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PID 제어, 즉 미분 제어를 추가하면 오버슈트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미분 제어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미분 제어를 넣어서 이러한 차이값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오버슈트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는 오버슈트가 없어서 오버슈트를 좀 만들겠습니다. 약간 벗어나야 되니까 그 맥스 값 얘를 좀 더 키울까요? 20인데 얘를 한 30 정도? 약간 키웠습니다. 이렇게 키운 상태고 이 상태에서 미분 제어 값을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미분 제어를 1 정도 한번 줘볼까요? 자, 미분 제어 값을 추가를 했는데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보겠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키울까요? 미분 제어 값도 2로 올려보겠습니다. 미분 제어 값으로 올리면 오버슈트가 적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차이가 발생했나? 오버슈트가 현재 값이죠. 현재 값이 지금 이제 현재 값이 그 오버슈트 값을 MV 값은 일단은 현재 값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값이 오버슈트가 줄었는지 그걸 보는 건데 값을 4로 해볼까요? 현재 값의 변화가 주네요. 지금 보면 여기 이게 현재 값이거든요. 현재 값의 목표치에서 현재 값이 오버슈트 되는 값, 올라가고 내려가는 값 있죠. 그 값이 얘를 약간씩 올리니까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볼까요? 제 상태에서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 한계치는 좀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8로 올려볼게요. 8로 올린 상태인데 좀 줄었나 보는 건데요. 현재 값이 목표 값에 거의 이제 거의 수렴해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약간 떨림이 좀 발생하네요. 밑에 값에서는 좀 괜찮은데 약간 이제 움직이는 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MV값, 출력 데이터 값은 좀 크게 가파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값이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분, 비례 적분, 미분 제어,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를 통해서 봤고요. 이때 그 현재 값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는 곧 우리가 PID에서 현재 값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 값과 현재 값, 그 차이 값만큼을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값의 변화를 제한을 두면 그만큼 MV 값도 이제 제한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급변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제한값, 현재값 제한, 그리고 출력값 제한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 속도는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연산 속도를 키우게 되면 좀 더 늦게 반응을 하겠죠. 연산 속도를 한번 키워볼까요? 이게 지금 100으로 되어 있는데 얘랑 10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연산 속도를 1000으로 바꾸면 엄청 느려지네요. 지금 기울기가 그 목표값은 바뀌었는데 기울기가 엄청 이게 따라오지 못하네요. 연산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연산 속도는 100으로 해야 되겠네요. 연산 속도 빨리 하면 이제 그 따라오는데 아까는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불감대를 줬는데 불감대는 그냥 0으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해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해보고, 지금 이제 1000이라고 하는 값이 됐으면 1000에 대해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그 PWM 출력 형태를 보겠습니다. PW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펄스폭을 이제 하는 거죠. PWM 출력이란 일정한 출력 주기로 계산된 제어 출력값에 비례하는 두티로 접점을 온오프 시키는 출력 방식을 말한다. PWM 출력을 허용하면 파라미터에 지정된 PWM 출력 접점 P20에서부터 P3F로 파라미터에 설정된 PWM 출력 주기에 따라 PWM 출력을 출력하게 된다. 이때 PWM 출력 주기는 PID 연산 주기와는 별도로 설정된 PWM 출력 주기에 따르게 된다. PWM 출력 주기는 0.1ms당 1 단위의 정수로 설정하며 출력 주기는 0.1ms당 1 단위의 정수로 설정하며 10ms에서 이렇게 설정한다. 설정값은 100에서부터 이것까지 설정 가능하다. 그러면 100이 들어갔을 때는 0.1 곱하기 10ms가 되겠죠. 설정한다. PID 제어 출력값과 PWM 출력의 관계는 이것과 같다. 자, PWM 출력 주기 1초로 했다. 1초로 하려면은 값을 얼마를 넣으면 될까요? 1초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1초면은 1000ms가 1초가 되죠. 그럼 100이었을 때 10이니까 여기다가 만을 집어넣으면 1000을 집어넣으면 100ms가 되고 만을 집어넣으면 1초 주기가 되겠죠. 출력 주기가 1초. 그 다음에 PWM 출력 접점은 P20으로 해놨는데 P20 그리고 최대 출력값은 이제 만으로 최대 출력값이 만인데 우리는 최대 출력값이 4000이죠. 4000에 대해서 4000이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최소 출력값은 0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000에 대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4000에 대해서 2000이다 그러면 반절이죠. 4000에 대해서 1000이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 뭘로 해놓은 상태지? 1000에서 3000으로 해놓은 상태죠. 1000에서 3000 1000에서 3000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3000이면은 이제 4분의 3이죠. 4분의 3만큼의 DTB 또는 4분의 1만큼의 DTB로 펄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 같은 경우는 만이 최대값인데 출력값이 5000이야. 그러면은 만에 대해서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니까 0.5초가 온이 되고 0.5초가 오프 되는 게 2분의 1만큼의 DTB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3000이었을 때는 1000분의 3이니까 0.3초가 온이 되고 0.7초가 오프 되는 게 DTB가 30%일 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P40이 온오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값에 그 맞춰서 DTB가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PWM 그 주기 설정하는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PWM 출력 접점을 설정하는 부분이 어딘지 찾아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P20으로 출력을 했을 때, P20에 MV가 5000이었을 때, 5000이면 2분의 1이니까, MV가 3000이었을 때, 3000이었을 때는 30%, 5000이었을 때는 50%죠. 그래서 출력 주기가 1초니까 1초에서 0.5초는 온되고 0.5초는 오프되고, 그죠? 이거 그래프 뭘 뜻하는지 아시겠죠? 일정한 주기가 지금 1초 주기예요. 1초 주기에서 온이 되는 시간을 MV를 가지고 결정한다. MV를 가지고 결정한다. MV 값을 가지고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요동치면은 좀 얘가 보기가 좀 힘들 것 같네요. 오버슈트를 발생되지 않게 일단은 해놓을까요? 이 오버슈트가 발생하면 얘가 들쑥날쑥을 너무 많이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버슈트가 발생하지 않게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버슈트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오버슈트를 줄이기 위해서 그 MV 값을 제한을 좀 줄이게요. 20으로 줄였습니다. MV를 20으로 줄여서 오버슈트 값을 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오버슈트 값을 좀 많이 줄였죠. 뭐 이 정도만 돼도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줄여볼까요? 오버슈트를 줄이면 기울기가 좀 이제 완만해지겠죠. 한 15 정도? 그래서 이제 오버슈트가 거의 없게 설정을 좀 했어요.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MV 값에 따라서 얘가 바뀌기 때문에 MV 값의 변동을 좀 급하게 안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얘처럼 한다? 이건 뭐 일단 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값을 넣는 부분이 어딘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PWM에 관한 부분이, 자, PWM 출력 허용 금지라고 하는 부분의 그 주소가 K 영역이 K12080이라고 하는 위치네요. K12080, 이게 PWM 출력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값은 금지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1로 바꾸면 허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PWM 접점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가 K1242가 PWM 출력 PWM 접점인데, 기본값은 20으로 되어 있네요. 2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20으로 하게 되면 1초 주기니까 뭐 괜찮을까요? 그냥 너무 빠르면 이게 릴레이 접점이라서 요동칠 것 같은데, 일단은 P20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값이 P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P20으로 하는 걸로 하고, 주기, 그 다음에 주기 설정하는 것은 1243, K1243이 PWM 주기에 관계된 부분인데, 기본값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100이면은 10ms예요. 엄청 짧죠? 얘를 만으로 바꾸겠습니다. 만으로 하면은 1000ms니까 1초가 되겠죠. 이것만 수정하면은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는 그 PWM 허용이 K12080, K080, 12080이 지금 오프된 상태죠. 그래서 PWM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가 K1242, K1242, 그 다음에 K1243. 자, 근데 얘는 이제 수치 형태가 워드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워드가 아니라 비트로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비트 워드가 걔가 뭘로 되어 있냐?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타입이 워드가 돼야 되겠죠? 워드. 얘도 워드. 자, 워드로 되어 있는데 표시는 얘도 10진수로 보여야 되겠죠? 10진수. 10진수 보니까 안 되겠네. 16진수 봐야 되겠네요. 16진수, 문자에 16진수로 봐야 되겠네. H22, P20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거 주기는 10진수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주기는 10진수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타입은 안 보이게 하고, 뭐가 빠졌지? 됐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은 그 주기 있죠, 주기가 얘죠. 주기를 일단은 만으로 하겠습니다. 오프를 온을 시키기 전에. 일단은 이제 주기를 크게 줬고요. 그 다음 기본값이 H20, 아무래도 이거 P2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20 접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네이블 있죠. 이네이블을 온을 시켜 보겠습니다. 되네요. 깜빡깜빡 거리네요. 자, 근데 얘가 깜빡거리는 것을 그 트레드 모니터에서 비트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비트 모니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P20이 깜빡깜빡 거려요. 그거를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P20을 그러면은 얘를 온오프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P20을 해놓고 P20 비트가 온오프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온오프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트렌드 모니터에서 비트 모니터를 화면에 보이게 하고, 이 글자가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글자를 옮길 수 있을 텐데, 위치를 XY 색인 트레드 좌측 하단, 우측 하단, 우측 하단은 그러나? 우측 하단인데 좀 더 내려가야 되겠는데, 우측 상단이 낫겠다. 우측 상단. 아닌데? 아니다. 좌측이 낫겠다. 좌측 상단이 낫겠네. 색이는 없애야 되겠구나. 없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했고, 비트를 봐야 되는데, 비트 그래프, 비트 값 보기에서, 비트 값은, 비트 값인데, 비트 설정에, 트렌드 설정에서, 비트는 P20이죠? P20 비트를 표현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치. 같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MV 값을 본다라고 했죠. 지금 이제 MV 값이 줄었다가 커졌다가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PWM 형태로 1초 주기로 온오프 되는 폭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저 폭이 그 온이 되는 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은 구동을 한다. 출력을 많이 내보낸다. 그 다음에 이제 PWM 폭이 줄면은 이제 출력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PWM 출력을 내보내는 거 볼 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DC 모터를 제어할 때 우리가 PWM으로 제어한다고 그랬죠? 생각나나요?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DC 모터를 속도를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빨리 했다가 천천히 했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